지금 거의 모든 섹터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등락을 오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올해 그러면 좀 쭉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해 자체가 그러기 등락의 해 힘들어요? 아니에요? 등락의 해. 등락의 해요? 그렇죠. 올 해 자체가 얘가 딱 거의 좋아, 얘가 끌고 갈 거야, 이게 딱 없고. 7, 8월까지는 지수 자체가 운용력이 다 저 12월 달, 1월 달에도 해드렸잖아요. 네. 7, 8월까지는 한 2200빗, 그러니까 뭐 2100, 200 요런 자리만 오면 또 2500 뭐 향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힘이 생기고 또 2500만 넘어가면은 2500 근처나 여기서는 또 2200 밑으로 좀 빠지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거의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다가 8월 달 한 초순 중순 정도에는 한 2620 정도? 2600 슬쩍 넘어가는 정도 그게 나오면은 거기서는 거의 한 9월 달, 10월 달 한 40에서 45일 동안에 와장창 한번 뺀다 이게. 맞아요. 와장창 빼는데 그 와장창 빼고 나면은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 이게. 4년, 5년에 걸친 시장의 이거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 나온다니까 그럼 연말에 가서 보면 뭐예요? 9월 달, 10월 달에 와장창 한번 뺐다가 또 이제 11월 달, 12월 달 넘어오면서 V자로 급등 나오겠죠? 네네. 그럼 연초 지수나 연말 지수나 비등비등 할 거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등락이 이렇게 좀 격할 때, 좀 덜 격할 때 이게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들도 같은 그런 얘기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들이 되고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섹터 볼까요? 다음 이제 운송 카지노 쪽 보면요. 네. 운송 카지노. 그 뭐 흑자 전환 정도는 많이 찍혀 있죠. 강원랜드도 흑자 전환, GKL도 흑자 전환, 파라다이스도 흑자 전환. 근데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많이 난다 보다는 그동안 적자가 워낙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거나 그래도 근데 흑자 전환만 해서 안 돼요. 그럼 이자 비용이 이게 계속 나가는 거니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들인데 지금 뭐 이런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카지노들은 그래도 좀 흑자 전환 정도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도 말에 비해서는 실적이 재작년이죠. 좀 한 30%, 20% 이런 식으로 좀 감소세. 매출은 오히려 늘어도 이게 감소세 나온 게 역시 단가겠죠. 지금 보면 비행기 가격이 요즘도 비싸긴 하지만 좀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죠. 코로나 직후였다가 이제 막 이제 풀릴 때 그때는 그래도 굉장히 윗돈이었는데 이게 많이 그래도 좀 낮아지는 면들이 생기면서 마진율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엔터는 다 좋지 않나요? 웬만하면.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하이브 빼고는 다 분기 내지는 연간이 썩 나쁘지 않죠. SM 같은 경우도 연 단위로 봤을 때 거의 한 60%대 이익 증진, 그리고 YG 53%, CJ E&M 31%, JYP 84% 이런 식으로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되겠는데,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런 뭐 CJ E&M이나 YG 엔터 이런 쪽이 좀 그래도 탄력이 좀 있고, 뭐 하이브도 요새 뭐 워낙 낙폭이 크니까 좀 반등은 나오지만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주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4분기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이게 주가가 높아서 그래요. SM이나 JYP는 오히려 그동안 한 월간 차트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싸지가 않으니까 좋은 실적이 그래도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 CJ E&M 이런 것들은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진 데다가 그러면서 절대치도 낮거든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기에는 뭐 PBR이나 PER 수준도 워낙 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 지금 되고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높은 SM이나 JYP 이런 거보다는 YG 엔터나 CJ E&M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뭔가 힘들어 보일 때 영 기백이 없어 보일 때 사야 먹지 뭐가 될 것 같고 추세가 전환될 것 같고 그런 시점에는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들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의류 업종 보겠는데요. 이쪽도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분기 대비로는 지금 4분기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 있어도 뭐 작년도 올해 넘어오는 단계 보면은 주로 그래도 플러스 찍혀 있는 쪽들이 많이 있고요. 하이트질로만 유독 분기나 연간 단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찍혀 있죠. 지금 보니까 네. 힘들어도 경제가 힘들어도 꼭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요. 옷이라든지 음식료, 앞서서 유통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네. 이런 생필품 같은 쪽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네요. 예. 그리고 싸고. 싸고. 그렇죠. 일단 비싸면 안 돼. 덩어리가 비싸면은 소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싸고 뭔가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주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네. 이쪽 음식료, 의류의 주가 흐름은 현재는 어때요? 음식료는 전체적으로 매매하기가 참 편한 지금 시점들이고요. 아, 진짜요? 이쪽도 이미 한 2015, 16년부터 대세 하락 거의 한 7년 가까이 하면서 주가 빠질 만큼 많이 빠져서 뭐 프리미엄이 아니고 여기도 뭐 PBR 기본적으로 엄청 낮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은 작년도부터도 이제 슬슬 이제 돌아 나오고 좋아지는 양상들이 되니까 싸면서 리스크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뭐 올해 연중 흐름에서도 이쪽이 뭐 그렇게 실적이 쇼크 나올 일은 거의 없어 보여요.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음식료라 트레이딩 하기는 굉장히 좀 네. 좋고 좀 뭐 장기 투자도 좋긴 좋은데 장기 투자는 그래도 올 가을 넘어서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그런 면들이 있고요. 이쪽 의류 쪽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의류 쪽들은 역시 소비 절벽 그런 효과들이 사실 뭐 먹는 건 꼭 먹어야 되는데 예. 옷은 뭐 그렇죠. 옷은 사실 뭐 입던 것도 올해 입어도. 그렇죠. 신상 안 입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작년에 입던 거 입어도 되고 네. 재작년 뭐 떨어져서 못 입는 건 아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들이 있어 갖고 네. 의류 쪽들은 그렇게 막 뭐 실적에 있어서 올 상반기도 기대치를 높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구나. 네.